자, CAD 명령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편집 수정 명령 중에 이번에는 회전 배열 대칭입니다. 자, 회전 배열 대칭 또 여러분들 도면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회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CAD 실행시키고요. 자, 이 앞전에 우리가 작업하던 내용으로 조금 불러왔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로테이트 해가지고 회전이라고 나오죠. 회전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회전이라고 나옵니다. 작성된 객체를 중심을 기준으로 입력한 각도만큼 회전하는 명령입니다. 했는데 간간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형태의 도형을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회전해서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고 아래 요놈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봐서 요거 이제 연습 문제는 214페이지에 있네요. 요 연습 문제는 요거 복사랑 이동에 대한 예제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건데 20에 70짜리 사각 박스에 이렇게 있었네요. 이걸로 유사한 걸로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라인 해가지고 하나 그릴게요. 70 그리고 20 70 그리고 C로 닫아버리고, 자, 중심선 하나 필요하죠. 자, 옵셋 10mm 보내가지고요, 여기다가 선 하나 긋고 C 해서 D 얼마짜리 만들까요? 지름 10짜리 하나 만들고요. D 해서 지름 8짜리 하나 대충 만들게요. 그냥 우리 이제 기능 설명하는 거니까. 자, 중심선 이렇게 하나 대충 만들었어요. 자, 얘를 세울 거예요. 한 40도 정도? 자, 그래서 로테이트 회전 명령인데 단축키는 R로입니다. R로 로테이트 엔터 쳐서 지정합니다. 내가 이제 회전하고 싶은 놈을 지정하죠. 우클릭해서 지정이 끝났으면 우클릭이죠. 자, 기준점 지정해달라 나와요. 여기서 이제 기준점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복사 카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점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중심을 잡으면 여기 이제 중심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F8번 지켜 끄고요. 자, 요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가죠. 자, 이래 올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올리면 각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다시 로테이트 해서 전체 지정하고 원상태로 하려면 우클릭한 다음에 중간점 지정해서 이번엔 뭐야? 마이너스 40도 해볼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니까요. 근데 이건 뭐 간단한 거라. 아니면 뭐 여기를 중간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기준을 여기 끝점을 중심으로 잡으면, 기준점을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돌리든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대한 거에 대한 회전이니까요. 로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여기 끝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23도 이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 방금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3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모서리의 끝점을 기준으로 잡고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123도가 됩니다. 그래서 돌릴 때는, 로테이트해서 돌릴 때는 기준점이 어디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나왔죠? 자, 그래서 로테이트는 회전 명령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사 회전 예제가 있네요. 복사 회전 예제 이게 뭐냐면, 저거 이야기 안 하고 갈 뻔했네요. 그래서 U 해서 원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로테이트 했죠. 자, 전체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하죠.
기준점 지정해달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를 기준점을 찍을 거예요. 클릭. 근데 여기 보면 복사가 있고 참조가 있어요. 복사는 뭐냐면 원본을 놔두고 새로운 개체를 복사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복사해볼까요? 복사. 자, 새로운 개체가 하나 생겼죠. 원본을 놔두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0 이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얘는 원본, 방금 만든 거 얘는 복사본. 그래서 복사입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옵션만 끝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복사 회전으로 옵션만 여기서 C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C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되죠. 중요한 건 중심점을 지정하고요. 회전에 대한 중심 기준점을 지정한 다음에 C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 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예제 문제 나오는데 요 예제 문제는 저희가 한번 모아서 한꺼번에 할게요. 한꺼번에 쫙 끝내버릴게요. 이거 얼마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열입니다. 배열 중요해요. 배열은 사실상 CAD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인벤터 가지고 3D 할 거잖아요. 그때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배열이. 왜냐면 배열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기본 개념은 CAD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잘 들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작성한 객체를 정해진 패턴입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해서 복사하는 게 배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패턴을 복사하는 겁니다. 정해진 패턴을 일정하게. 자, 배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직사각형 배열과 원형 배열. 그리고 중간에는 경로 배열이라고 있는데 경로 배열은 잘 쓰지 않아요. 경로 배열 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배열과 원형 배열 가지고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쭉 내려가면 배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대칭 나오고요. 자, 배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각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 사각 박스를 똑같은 걸 여러 개를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배열 어레이인데 어레이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사각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인데 경로 배열은 말 그대로 일정한 경로를 만들어주면 그 위로 따라서 이제 배열하는 게 경로 배열이고요. 직사각 배열 우선 먼저 클릭하면 내가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커서 바뀌었죠? 객체 선택해달라고. 자, 객체 선택 지정했습니다. 끝났죠? 우클릭. 자, 그러면 우클릭 하는 순간 화면 바뀌고 위에 메뉴 탭이 바뀌어요. 그죠? 리본 메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열이 있고 행이 있어요. 열이 있고 행, 열이 있고 행. 자, 열은 여기 잘 보시면 세로줄이에요. 그죠? 행은 가로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이라고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행, 사이, 전체 있고 옆에는 또 레벨 사이 전체 있는데 자, 얘는 열을 하든 행을 하든 사이 값을 넣어주든 전체 값을 넣어주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몇 개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거리 값을 넣어주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사이 값을 계산을 다 합니다. 혹은 열에 대한 몇 개냐고 넣어주고 사이 값을 넣어주면 알아서 전체 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넣을 필요는 없고 두 가지, 가장 큰 거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그 밑에 이제 서브 메뉴로 연간, 기준점, 개수, 간격두기, 열, 행인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조금 불편하니까 아예 위에 있는 레븐 메뉴 있죠. 요걸 보고 사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사각형, 여기는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두 개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잠시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쓰면 되겠네요. 얘는 기준이에요, 기준. 얘는 기준입니다, 기준. 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기준점. 여기 기준점 있죠. 기준점,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라는 거죠. 우리 사각형 그렸잖아요. 사각형 그린 기준이 얘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형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기준인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뭐냐 이거죠. 또 여기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혹은 요거의 차이점 이제 요거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거 설명하고 가야 나으니까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교재도 보시고 자 여기 기준에서 제일 첫 번째 오는 화살표는 요겁니다. 사이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먼 화살표는 뭐냐면 전체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우스로 찍어서 움직이면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을 이동을 하면 행과 열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기준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열을 양쪽으로 4개씩 지금 되어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열 행이 헷갈리시는 분은 여기 보세요. 여기 세로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열이에요. 이게 열. 그리고 행 되어 있죠. 가로줄이죠. 자, 이게 행이에요. 자, 열을 예를 들어서 6개를 할게요. 자, 지금은 안 변했는데 마우스로 한번 꾹 찍어주면 돼요. 바탕에다가 입력하고 뭐 엔터를 치셔도 되고 마우스를 찍어줘도 되고. 자,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겼죠. 근데 요 거리값을 내가 주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이를 해서 거리값이 7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6을 이렇게 주고 한번 콕 찍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6으로. 혹은 여기 값을 10이라고 주고 엔터를 쳐도 돼요. 엔터를 치면 또 이렇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찍어도 되고 엔터 치도 되고. 혹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총 6개지만 간격은 어떻게 되죠? 간격은 5개죠. 그러니까 총 거리값이 5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사이 값은 열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전체 거리값을 6개를 놓는데 우리는 50이 아니고 43만큼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난 6개 놓을 거야. 43만큼 해놓고 그냥 이거 엔터 치시면 지가 알아서 8.6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줘요.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들은 열이나 사이값 혹은 열이나 전체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중에 아무거나 내가 알고 있는 치수만 넣으시면 되죠. 굳이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45 이렇게 되죠. 그럼 지가 알아서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9.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사이 값의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이 사이 값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이 값에 대한 기준은.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사이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9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9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9예요, 9. 그러면 위에는 지금 7.6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의 거리값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7.6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자, 박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임의로 그렸나 치수를 안 넣었어요. 이제 치수 넣을 건데 여기다가 5죠. 그죠? 그리고 5만큼 간격을 띄우고 싶어요. 그럼 전체 거리값은 어떻게 되냐면 10mm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간격값, 즉 5로 간격을 띄울 수는 없어요. 이 간격값으로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치수를 자 이렇게 해놓고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5.2네요. 5.2인데 일단 박스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자, 5,5 해갖고 상대좌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죠. 자, 보세요. 배열 씁니다. 배열. 객체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바뀌죠. 우클릭하면 바뀌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mm가 되고 싶어요. 사이가. 그럼 5mm 가야 되죠. 그래서 10mm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수가. 5에 5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사이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 사이값이 아니고 배열에서의 사이값은 왼쪽 가장 끝부터 그 다음에 오는 배열의 첫 번째 있는 기준까지 해서 전체 거리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두릅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뭐 배열을 10개를 하고 마우스로 뭐 포인트만 한 번 더 찍어주면 되니까요. 위로 뭐 예를 들어서 5개만큼 더 가고 여기는 만약에 5라고 넣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붙어버리죠. 여기 기준이 여기고 여기가 간격이 5잖아요. 박스에 원래 있는 사이즈가 5기 때문에 5 해버리면 그냥 붙어버리죠. 6을 주면 1mm 떠요. 여기가 1mm 뜨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얘를 클릭해서 그냥 여기 잡고서 이렇게 당겨도 돼요. 아니면 여기를 잡고 뭐 이렇게 당겨도 지금 기준 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치수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으면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자, 이거는 요 거리에 대한 사이값이라고 그랬죠. 사이값. 그래서 얘를 잡고 당기면 이 사이 거리값들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면 이 사이 값들이 변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이제 타이핑해서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사이 값이 6인데 뭐 13이라고 넣으면 여기 13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13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배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배열에서 이렇게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잡히죠. 하나만 잡히진 않아요. 배열을 하게 되면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다 인식을 해요. 이게 블록 기능이에요. 나중에 이제 블록을 만들고도 할 텐데 전체를 다 하나의 객체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왜 이런 거 있겠죠? 여기를 하나를 지우고 싶은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쪽 끝에 뭔가를 하나를 지우고 싶은데 자, 그런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하나 있죠. 익스플로드 있죠. 깨는 기능. 폭파 기능 있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객체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한다는 거는 편집 안에서 수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객체만을 빼서 지우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어떤 객체만을 사용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캐드는. 근데 3D는 가능해요. 3D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CAD는 그게 안 돼요. 하고 인벤터나 카티아 중에서도 또 그 외에 또 다른 기능들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아쉽게도 그런 기능이 약해요. CAD가. 그래서 CAD는 익스플로드 단축키가 X입니다. 익스플로드 여기 분해 있죠? 분해. 얘 단축키가 X입니다. X 입력하고 얘를 한번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동가리가 또 박스대로 이렇게 동가리가 나요. 자, 아까는 전체가 다 잡혔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사각 박스형으로 그렸죠? 렉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제 분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만 찾아서 지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지워져서 나는 이렇게 두 개가 빠지는 사각 박스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뭐 이빨을 빼고 싶으면 익스플로드를 해서 그 부분만을 해제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 배열 한번 볼까요? 원형 배열. 자, 배열에 가서요. 이제 원형 배열 클릭. 자, 객체 선택해달라고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우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기준점을 나와요. 기준점. 또 회전축이나 기준점이나 동일한 얘기인데 기준점. 자, 배열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요. 자, 이때 이 중심을 찍으면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바짝 찍어버리면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겹치니까 살짝 띄워서 약간 요 밑에쯤에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지가 알아서 합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 들어가 있고 사이각은 360도에 해내서 60도로 지금 구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화살표는 이제 배열 방향이 이쪽으로 가냐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냐, 왼쪽으로 돌아갈 거냐 오른쪽으로 돌 거냐, 이제 그 차이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우기가 360도가 아니고 270도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70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향을 바꾸고 싶어, 방향을, 여기 보면 항목 회전 방향 이렇게 있죠.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돌아가죠. 그죠? 그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항목을 한 10개 정도 놓고 싶다. 이렇게 치면 알아서 얘가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30도로 270도 했을 때 10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 방향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자, 근데 여기서 행이 있죠. 행은 얘가 쭉 해서 돌아가는 방향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행을 2개로 넣으면 2라고 넣으면 한 칸을 더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3개면 3칸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일단 2개로 해놓고요. 여기 있는 거리값 사이 전체도 우리 아까 직사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간격을 얼마를 띄울 거야. 여기는 요거의 사이죠. 요 박스와 요 박스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행은 전체 거리는 얼마인지. 자, 우리는 지금 5로 되어 있죠. 요 박스가.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얘를 보통 우리 도면 그리에 보면 홀 있죠. 홀 4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뚫리죠. 홀 위치 4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동그라미를 가정을 하고요. 270도니까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와도 상관은 없죠. 이게 360이 돼도 상관없죠. 270이나 360이나 지금 현재 수량 4개의 올바른 배치는 이렇게 되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이게 있어요. 항목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항목 회전. 이게 뭐냐면 한번 해볼래요? 자,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이제 구분하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지금 이게 사각형이라서 사각형이라서 지금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사각형이라서. 자, 지우고 폴리곤으로 어디였죠? 폴리곤으로 자, 면회수 3개 하나 그릴게요. 우리 뭐 내조 외조 상관없이 그냥 하나 그릴게요. 10짜리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배열로 돌립니다. 얘를 지정하고요. 여기다 클릭해서 배열로 이렇게 돌렸어요. 자, 됐죠. 요렇게 돌아갔는데, 여기 보면 항목 회전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뀌는 거 이해 가시나요? 자, 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중간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는데, 항목 회전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죠? 이 형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형태가 그대로 가는 거고, 요 항목 회전은 뭐냐면, 요 면이 중심을 보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고, 항목 회전이 아니면 이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3D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D에서. 사실 2D에서는 그렇게 활용 빈도는 높지 않은데 3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체로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배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전체 항목에 대한 각도를 얼마 줄 것이고 수량을 몇 개를 넣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배열하게 되면 뭐 행으로 했을 때 2단, 3단 배열까지 쭉 할 수 있고, 그리고 항목 회전을 하게 되면 배열하는 기준이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따라서 배열하는 형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잘 해 놓으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배열이에요. 여기까지가 배열인데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대칭입니다. 대칭.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 그리실 때 대칭을 정말 많이 쓸 수 있는데 대칭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칭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대칭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기준을 잡아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칭은 헷갈립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자, 이런 도형이 있고요. 이 도형이 아래 위가 같잖아요.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아래 위가 같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반만 그려요. 반만 굳이 다 안 그리고 반만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요. 뒤집습니다. 밀러인데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딨냐면 요거예요. 대칭 단축키는 MI입니다. MI 밀러. 자, MI라고 넣고요. 내가 대칭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했죠? 자, 매 11개를 찾았다네요. 자, 우클릭한 다음에 대칭을 할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냐면 요 가운데 중심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클릭 쭉 당겨서 이렇게 클릭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여기 지금 포인트 첫 번째 찍었죠, 그죠? 첫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지금 직교가 꺼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좌우로 대칭되죠. 제가 만약 포인트를 여기다 지금 이렇게 콕 찍으면 수직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포인트를 찍으면 좌우로 대칭이 돼요. 클릭. 원본 객체 지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지울 일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우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돼요. 기준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그러면 옆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MI 해서 기준을 이렇게 하고 우클릭 한 다음에 자, 기준점 찍죠? 클릭하고 아까는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는 옆으로 잡는 거예요. 옆으로. 이 포인트와 다음에 찍을 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클릭. 우클릭해서 아니요 하면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칭은 조금 헷갈리기가 쉬운데 금방 또 하시는 분들은 또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 대칭을 놓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1번 포인트 분명히 여기 찍었죠. 1번 포인트를 여기 찍었어요. P1 그리고 2번 포인트를 처음 걸 어디 찍었냐면 여길 찍었어요. 그래서 P2. 자, 이 상태에서 대칭이 선이 만들어지는 게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수직으로 대칭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P1 찍는 건 똑같았단 말이에요. P1 찍는 건 똑같았습니다. 여기 찍었죠. 자, P1 찍었죠. 포인트 두 번째 찍을 때 어디 찍었냐면 여기 찍었단 말이에요. P2. 그러니까 대칭선이 옆으로 만들어지죠. 옆으로. 자, 그래서 포인트 1, 2를 찍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렇게 1, 2로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기준이에요. 대칭되는 미러의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지게 찍었다. 여기다가 이렇게 경사지게 P2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다 포인트를 찍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1, 2를 찍을 때 기준선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대칭은 거기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MI 해서 이렇게 됐죠. 우클릭해서 여기 찝었죠. 자, 직교 끄고요. 삐딱하게 찍어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죠. 이거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되죠.
높이면 요거에 대한 거죠. 45도에 대한 기준. 뭐 예를 들어서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기준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 여기가 포인트 1번, 여기가 포인트 2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차이점. 자,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포인트가 이렇게 대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대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미러입니다. 미러 많이 씁니다. 미러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많이 쓸 텐데 저도 미러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라 미러 기능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미러 기능까지 꼭 좀 기억을 잘 해 주시고요. 대칭까지 했고요. 이제 거의 끝났죠. 끝났어요. 이제 연습 문제만 남았네요. 연습 문제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시고 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이랑 배열이랑 대칭 이렇게 3개 했어요. 자, 그래서 CAD 명령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동안 명령 기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